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불황 속에 기업들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수 산단의 기업들도 설비 통폐합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대규모 설비 감축이 예상돼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산업부가 정한 마감 시한에 맞춰 석유화학 기업들은 구조 개편안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5개 기업도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조 개편안은 주요 기업들의 설비 감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GS칼텍스와 LG화학은 합작사를 설립해 양사의 NCC를 통합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가 크고 노후화한 LG화학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역시 합작사를 설립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미 중단된 여천 NCC의 3공장 폐쇄에 더해 1, 2공장 또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감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여수에서만 최소 200만 톤 이상의 설비가 감축될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정한 감축 목표치 270에서 370만 톤의 절반 이상이 여수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급격한 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보호 대책과 고용 영향도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구조 개편 논의는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만 집중되고 있을 뿐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의 구조 개편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구조 개편 이행 방안과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번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전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특별위원회가 대학 통합 찬반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특위는 호소문을 내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대학 통합 찬반 투표와 관련해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전남의 통합 의지를 정부와 교육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목표로 하는 2027년 개교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순천대 11구 연구소 최관호 소장과 이정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2기 기획단에는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연구관을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유족 대표 등 총 15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향후 여순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집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저희 여수 MBC는 각 분야별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립니다. 각 지자체들이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당들 사이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철현 의원과 신정훈 의원. 지난달 이른바 동북권 소외론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 의원이 서부권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자 신 의원은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며 맞받았고 이에 주 의원은 동북권 소외는 정치적 주장이 아닌 현실이라며 재반박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은 지역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엔 선거구 획정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확대 움직임이 일자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 독점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 지역을 비롯해서 중대선거구를 소수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정황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전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섬박람회 주 행사장 조성에 들어간 여수시는 1조 원대 규모의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관광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순천시는 코스트코 유치를 확정하는 한편 최근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바탕으로 4년 연속 인구 증가에 성공했고 누리호 4차 발사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고흥구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순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된 1심 소송에서 순천시가 승소했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3,700억 원이 투입되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역시 주민 반발로 착공식이 연기된 상황. 여수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성화와 자체 수익 확보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이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전남도지사와 광양시장,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광양만권을 국가 차원의 2차 전지 원료의 생산 기지이자 신규 특화단지 후보지로 구체화하기 위한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호남과 영남, 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호남을 핵심 광물과 양극재 중심축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언급한 이후 두 지역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은 광역연합규약안이 두 지역에서 통과돼 정부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행정통합 문제는 아직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충청남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이 대통령은 대전 충남 통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을 논의하게 될 충청지역 발전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내년 2월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3월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 대전 통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의 성공 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이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아직 이렇다 할 통합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 전남 광역연합 규약안이 통과돼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규약안도 연합의회 의원 구성 문제로 전남도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거나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나서야 한다. 뭐가 이로운지 생각해야 한다는 긍정과 부정, 유보적인 입장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독립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 안전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가가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년 동안의 피 맺힌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분명한 진실조차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진실규명은커녕 셀프조사와 밀실조사로 일관해왔다면서 허울뿐인 위로의 말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즉각 완수하라! 이와 함께 세월호와 이태원 등 전국에서 온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들도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조사 결과와 자료가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부실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참사 등 해마다 새로운 참사가 반복되고 유족들의 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사고 조사 과정의 공개,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없었고 가해자는 심판관 행세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논의된 내용과 의견을 종합해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 피해자 선언을 만들고 다른 재난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 오는 28일 발표하고 일주기 추모식에서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5.18 민주광장 등 전국에서 오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또 27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도민 추모대회가 열리고 일주기 당일인 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추모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명이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가 시공 단계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장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 회장은 정밀한 구조 관리가 필수적인 현장이지만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단 김의용 위원도 인허가 절차 이후에는 구조기술사나 원설계자의 관리 감독이 권한 미흡한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영남면 남열마을 주민 일동 100만 원, 여수시 돌산읍 금천 유통대표 이주영, 이성희 100만 원, 서시장 골목 과일 오해심 100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오즈 어린이집 100만 원, 순천 태양아크릴 대표자 장정기 101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현대아파트 102동 103동 주민 일동 81만 원, 심포니 오케스트라 50만 원, 왕조 2동 주민자치회 50만 원, 중앙동 1통 주민 1동 27만 5천 원, 6통 주민 1동 31만 5천 원, 순천시 중앙동 7통 주민 1동 31만 원, 웃장 순복식당 손경이 30만 원, 제일식당 정춘심 10만 원, 향촌식당 이말분 20만 원, 주변 상가 상인 1동 33만 1천 원, 순천시 중앙동 선미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 1동 58만 3천 원, 도사동 15통 금성 내동마을 주민 1동 22만 원, 21통 안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장천 3통 주민 1동 41만 원, 상사면 용계마을 주민 1동 8만 1천 원, 순천시 상사초등학교 학생 1동 41만 1,200원, 저전동 5통 주민 1동 71만 원, 해룡면 우미 2차 주민 1동 53만 7,850원, 중흥마을 주민 1동 15만 원, 풍덕마을 주민 1동 26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서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하사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주민 1동 51만 5천 원, 영남면 새마을 부녀회 1동 10만 원, 여수시 둔덕동 3통 남해화학 사택 부인회 20만 원, 광양시 중동 부영 1차 아파트 권충군 정선자 부부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권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에서 6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년 국제 크루즈선의 여수항 입항 횟수가 20항차를 넘어설 것으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내년 국제 크루즈 입항이 17항차까지 확정됐고 중국 선사들의 추가 입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20항차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세계 섬박람회와 연계해 크루즈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마케팅과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시즌 임대로 합류해 중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미드필더 최환솔 선수를 강원FC에서 완전 영입했습니다. 최환솔은 2025 시즌 후반기 전남에서 20경기에 출전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강력한 중거리 슛 등 수비형 미드필더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최환솔은 입단 소감으로 새로 부임한 박동혁 감독의 지도 아래 팀 승격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SOC 국비 예산으로 1조 4천억 원을 확보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SOC 국비 예산은 고속도로의 경우 광주에서 완도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광주에서 강진 1단계 구간은 잔여 공사비 1,300억여 원을 전액 확보해 내년 11월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고 강진에서 완도 구간도 실시 설계비 80억 원을 확보해 1단계 준공 이전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도 국지도 사업에는 20개 지구에 4,100억여 원이 투입돼 목포와 여수, 부산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남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연구 결과 하루 554만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갯벌 탄소 감축원 인증을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평균 1제곱미터 갯벌에서 시간당 9mg의 탄소 흡수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갯벌 면적은 총 2,443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갯벌의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전남경찰청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공사 허가 과정에 관여한 2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방위각 시설과 조류 충돌, 엔진 상태 등 각 분야 전문가 면담과 함께 항공 관련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